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가장 큰 소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는 것,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더불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또 내일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가꾸어 나가는 바로 그 숙제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나은 내일,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내일을 살아갈 주인공들,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계시는 글로벌 선진학교의 남진석 이사장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멀리 한국에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행길이 고되지 않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뭐 늘상 있는 일이라서. 네. 예. 자, LA에 잠시 머물다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우리 남진석 목사님 이미 많이 알려 계시긴 하지만 네. 또 본인은 누구신지, 그리고 또 이번에 LA를 방문하신 구체적인 목적은 어떤 것인지 잠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나눠주시죠. 네. 저는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글로벌 선진학교인 중고등학교를 이제 설립해서 운영하는 일종의 교육 선교사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LA에 오게 된 이유는 성시화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LA의 교계 리더십들과 또 언론에 계시는 교계 언론을 비롯한 여러 언론 지도자들 앞에서 그동안에 이제 학교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학교에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좀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는 이제 학교가 성장하면서 교육의 질에 대한 요구도 커져서 이 교육의 질을 이제 견인해 갈 수 있는 좋은 교사들을 소개해 달라 하는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박해 지역 아이들하고 또 저소득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나라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가 풀 스칼러십을 주고 교육시키는데 그래요. 그걸 원하는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혼자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교계에서나 또 실업인들이 혹은 또 그런 데 뜻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좀 힘을 모아달라 하는 그런 걸 좀 호소하려고 왔습니다. 예, 아주 귀한 부탁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그렇게 동참할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 또 축복된 그런 기회를 받는다는 것이 축복의 길로 나가는 것이기도 할 텐데, 자, 목사님, 이 글로벌 선진 학교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시작한 학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서 글로벌 선진학교는 어떻게 잉태가 되었고 태동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지 벌써 한 15, 16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세요.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이제 조기 유학 자유화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미국으로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문제도 많이 생겼어요. 기러기 아빠라든가 가정 해체니 또 뭐 국부가 유출된다. 또 아이들이 미국 와가지고 다소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를 접하면서 빚어지는 문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이 미국에 오지 않고 한국에서 미국에 온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학교를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때 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그럼 음성에서 시작했었을 때는 어떤 규모였고 또 어떤 기대치를 갖고 그것이 시작이 됐을까요? 사실 이제 음성은 그 폐교를 이제 인수해서 수리해서 시작한 건데 당시만 해도 한 200명의 학생만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막상 이제 학교를 시작하고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지만은 당시에 아마 교육적 요구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도 안 돼서 200명이 넘어가고 또 한 6, 7년 지나니까 그 캠퍼스에서 학생을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굉장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네. 학교가 잘 정착돼 갔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것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게 했을까요? 무엇이 네. 한국의 다른 학교들이나 하고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교육도 교육이지만은 영성 교육이 중요하다. 우리가 제도나 규칙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바꾸겠느냐. 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이들에게 임하면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뀐다. 예. 그걸 믿고 이제 영성 교육에 집중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중고등학교는 한참 성장하는 발달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신체적 건강 또 신체적인 균형 발달 네. 이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체육하고 운동하고 이런 걸 되게 강조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글로벌 교육, 그러니까 영어 심층 교육을 하고 영어 몰입 교육을 하고 영어로 과목을 가르치고 이러니까 이제 아마 그 당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 그래도 이 학교를 다니면은 뭐가 돼도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랬군요. 자, 이 학교가 일반 학교가 아니라 대한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한학교와 일반 학교의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이제 흔히 일반 학교라고 하는 공교육 체계는 국가 교육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네.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대한학교는 반대로 교육 수요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게 큰 차이점이죠. 그래요. 뭐 졸업하고 나서 갖게 되는 자격이랑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몇 회 정도는 미인가 상태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네. 걔네들은 이제 졸업하고 나면 뭐 검정고시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미국의 GED를 본다든가 예, 예.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국가가 인정한 학교로 이제 이 소위 인가 학교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대한학교일지라도 일반과 똑같은 자격을 예, 갖게 그렇습니다. 된다는 네. 말씀이신데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4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경 캠퍼스를 가게 네, 됐었습니다. 네. 그럼 문경은 음성 캠퍼스 그 이후에 세워진 것이군요. 2003년에 음성 캠퍼스, 네. 2011년에 문경 캠퍼스. 아, 네, 차이가 꽤 나죠. 그렇군요. 8년 만에. 네. 근데 문경 캠퍼스가 웬만한 대학교 수준이었습니다. 부지가 좀 어떻게 큰 편에 그렇게, 속하죠. 네, 네. 어떻게 그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그 현 캠퍼스의 한 4분의 1 수준 되는 중학교 폐교였는데요. 거기도요. 네, 네네. 그걸 이제 정리할 걸 정리하고 주변 부지를 한 2만 평 더 사들여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잘 조성을 했습니다. 아, 운동장도 그렇고 네. 또 있던 그 폐교가 됐던 그 건물은 음악실이든가요, 미술실이든가요, 뭐 쓰고 있었던 건 음악실 또 예능 뭐 쪽으로. 예, 그쪽으로 네. 지금 쓰고 있죠. 그래요. 기숙사 시설도 죄송하지만 제가 턱이 떨어질 만큼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지금 문경 캠퍼스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기숙하고 생활하고 있나요? 현재는 450명이 있는데요. 와, 650명까지 그래요.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음경 캠퍼스에서는요? 문경 음성 네. 캠퍼스. 음성 캠퍼스는 기숙사 학생들이 이제 수용할 만큼 그 시설이 좀 부족해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430명. 네. 네. 기숙사도 같이 있고요.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세 번째로 세워진 것이 이제 펜실베니아입니다. 네, 네. 네. 그 학교 얘기 좀 해주세요. 펜실베니아는 우리가 이제 미국에게 학교가 꼭 필요하다 하는 걸 많이 절실히 느끼고 있었는데 네. 처음엔 뭐 우리가 미국 학교를 돈을 주고 인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네. 뭐 최소한 제대로 갖춘 학교 같으면은 뭐 1,000만 불은 그렇죠. 넘게 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도저히 안 되는 일이구나 했는데 어느 날 그 미국 정부 참전용사 자녀들 기숙학교로 한 130년 동안 사용되던 학교가 이제 미국 정부 정책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되고 그래요. 그게 이제 비어 있는 상태에서 몇 년 있다가 저희 눈에 띄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50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할렐루야. 얻고 네. 그래서 저렇게 급하게 빠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2015년에 네.
정식으로 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학생이 몇 명으로 개교하셨을까요? 그때는 뭐 미국에서 학생 모을 재주가 없으니까 네. 한국에서 19명 아이들을 데려와서 아하. 개교를 해드렸어요. 네. 네. 선생님은 몇 분이셨습니까? 그때는 뭐 한 8명인가 그래요. 하여튼 선생님 몇 분 되지 않았죠. 네. 그 큰 건물과 이런 것들이 학생 19명, 선생님 8명, 30 남짓 되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캠퍼스였겠습니다. 너무 컸죠. 네. 185에이커니까 이제 한국에서 주로 표현하는 대로 하면 22만 평. 네, 엄청 세상에. 크죠. 네, 그랬군요. 네. 지금은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네, 만 네. 4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만 4년이 지났는데 24개국에서 한국 포함해서 네, 학생들이 한 200명 이상 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국 학생들이 한 그중에 한 40%, 네. 나머지는 외국 학생들이고 또 현지 학생들인데 우리가 스팀 교육을 표방하고 융합 교육 표방하면서 또 태권도 특화 교육 네. 표방하면서 네. 지금 지역 그 학교 교육계에서 뭐 깜짝 놀라고 있어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네. 네. 자, 4년이면 중학생부터 시작했나요? 고등학생들도 이제 있었나요? 당시 개교할 당시에는 9학년부터 지금 이제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제 대학으로 간다 할 때쯤 되면 이들이 어떻게 공부해 왔는가가 이제 다 열매로 드러나는 네, 것일 텐데 실제로 어떻게 무슨 큰 열매를 보신 게 있으십니까? 펜실베니아에서는? 펜실베니아에서는 이제 그 한국에서 처음 19명 들어왔던 아이들 네. 중에 한 절반이 이제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했는데 뭐 아이비리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아이비리그급 학교에 네. 몇 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아유, 좋죠. 그거는 네. 이제 그 아이들의 당시 상태로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네. 중고등학생으로 왔다가 그만한 대학에 들어갔다면 엄청 잘 들어간 거거든요. 뭐 거기다가 네. 이제 장학금도 꽤 받아가면서 들어갔으니까 네. 큰 성과라고 봐야죠. 그래요. 자, 그렇게 정말 귀한 열매들을 2003년에 처음으로 음성에서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무려 16년을 달려오셨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굽이굽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아마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름이 알려지면 찾아오겠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을 찾는 일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다 네.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또 세우실 수가 있었는가요? 지금 이제 뭐 학교가 막 시작할 당시에는 네.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수준 높은 선생님들의 필요를 많이 못 느꼈는데 최근에 이제 학교 역사가 깊어지면서 학생들의 실력도 높아지고 네. 또 주변의 기대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좀 더 훈련되고 헌신된 선생님들을 좀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네. 분들이 정말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심정으로 교육에 헌신된 분들이 좀 우리 학교에 많이 좀 이렇게 응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하여간 네. 최대한 예우를 해드릴 테니까 네. 많이들 우리 학교에 선생님으로 와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이제 캠퍼스가 세워지다 보니까 네. 학생들은 20 몇 군데서 오는 거고요. 네. 네. 그 많고 다양한 친구들. 그리고 이 글로벌 선진학교는 영어로 교육을 한다고 네, 하지 네. 않습니까? 영어는 선생님들께 필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특별한 어떤 자격 조건을 두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세운 학교 같으면은 네. 교사 자격증이 공인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일종의 사립 학교이기 때문에 교사 자격증을 뭐 갖추면 더 좋죠. 그렇지만 네. 그렇지 않더라도 소위 이제 바첼러 그 학사 학위 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 학위가 있으면은 네. 어떤 전공이든지 이제 그 전공과 연계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연결하고 또 훈련을 시켜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4학년 졸업만 하면 네. 1년 됐든 2, 3년이 됐든 네. 아니면 지금 뭐 한 30몇 살이 됐든지 간에 네. 본인이 한 2년 정도입니까? 헌신할 생각이 있다면 가능한 거군요. 네, 저희들이 기왕에 올 것 같으면은 네. 잠깐 하다 가지 말고 최소 2년은
하는 것이 본인에게나 또 그 선생님께 배우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네. 한 2년 정도 와서 좀 교육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뭐 오시면은 항공료도 저희들이 보태드리고 또 지내실 만한 집도 저희들이 방을 따로 해드리고 그렇군요. 또 학교 캠퍼스 안에요. 뭐 캠퍼스 근처 도시에서 그래요. 살 수도 네. 있고요. 또 예. 이제 그 4대 보험이라고 그래서 아, 이제 의료보험을 포함해서 보험 다 되고 1년에 한 달 정도는 이제 쉬게 해드리고 11개월 네, 일하는 네. 말씀이군요. 그 네. 대신 이제 급여는 13개월치를 드려요. 아, 네. 그럼 2달치 더 받는 거네요. 뭐 그런 셈이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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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급여로 네. 11개월 일을 하고 네. 우리 학생들과 커리큘럼을 잘 짜진 커리큘럼으로 네. 공부를 하게 한 다음에 네. 2년의 그런 헌신한다면 그것을 끝내고 나면 본인들도 상당히 뿌듯하고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제 드네요. 생각도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학교 안에서 또 선생님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오랫동안 또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현재 그 펜실베니아 캠퍼스의 교장님은 학교 초창기에 오셔서 여태까지 계시면서 교장님까지 되셨어요. 이제 동포 2세거든요. 네. 네, 네. 흔히 말하는 이제 그 1.5세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학교에 오셔서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 맞으면은 평생 헌신하셔도 더 좋죠. 아멘. 네. 아멘. 네. 자, 목사님, 이제 선생님들은 그렇게 이제 4년제 대학만 졸업하고 네. 나면 그 과목들은 중고등학교니까 네. 웬만한 일반 과목들이 다 있을 것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글로벌 선진학교가 표방하는 어떤 교육의 가치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두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거는 게 100억의 지구촌을 섬기는 인재 양성이에요. 아하, 네. 또 평범한 학생들이 비범한 인재가 되는 거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표방하는 거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앙 안에서 비전과 목표를 찾아야 공부할 이유를 알게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데 시간 쓰지 말고 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도 좀 제재를 하고 인터넷도 마음대로 접속 그래요. 못하게 하고 아이들이 말을 들어요? 네, 잘 듣죠. 아, 이제 그래요? 본인들의 비전이 네. 생겼으니까. 네. 그게 사실 이제 시간을 잘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요. 네. 시간 잘 관리하고 네. 엉뚱한 일에 이제 허비하지 않으니까.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학교의 어떤 학생들을 관리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소셜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저도 글로벌 선진학교 소식을 가끔 접하게 될 때가 있고, 또 마침 지난 4월에 가서 저도 직접 네. 제 눈으로 보기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모습이 상당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은 모습을 좀 발견을 했거든요. 네, 네. 글로벌 선진학교에 포함된 그 구성원이다라는 네, 것에 예. 대한 자신감 혹은 긍지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그건 어디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아이들만 뽑아가지고 교육시켰으면 아이들이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발할 때 물론 뭐 아주 잘하는 아이들도 선발하지만 그저 중위권 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중하위권 아이들도 본인이 할 의지가 있고 또 신앙의 기초가 좋으면 우리가 선발해서 네. 새로운 꿈을 주고 또 그만한 그 학습 성취를 이루어내게 하고 그러니까 아마 우선 스스로 자기들이 대견스러울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끼리 모여서 만들어내는 시너지. 또 우리 선생님들이 뭐 일반 학교 선생님들처럼 막 이게 많이 야단치고 그러지 않고 늘 그저 엄마처럼 아빠처럼 네. 격려하고 또 믿음 안에서 따뜻하게 아이들의 그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기 때문에 예. 아마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 선입
역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왜 대안학교를 갈까? 혹은 문제가 있었나? 라고 퀘스천 마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 그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이제 일반적인 우리 그 인식 속에 대안학교 그러면 이제 부적응 학생, 네. 뭐 문제 학생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처음 인가 당시부터 우리 학교는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학교다. 그러니까 학교의 여러 종류 중에 이런 학교도 있어야 된다. 네. 이런 학교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학습 성취도는 다소 조금 낮더라도 여기 와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비전을 찾고 공부하면 바뀔 수 있다. 아멘. 이런 학교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네. 이제 한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러한 꿈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아, 네. 글로벌 선진학교는 내가 가서 다시 마음 먹고 노력하면은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낮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 학교 관련으로요. 그 와중에 제가 들은 말이 전 세계에서 학생들 10명을 데려다가 먹고 자고 입히는 것까지 몽땅 다 책임져주고 네. 계시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셨는데 네. 그 프로그램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학교에 이제 저소득층 학생 또 선교사님 자녀 MK라고 하는 네. 또 목사님 자녀 PK 이런 학생들도 장학금을 주지만은 특별히 저희가 좀 집중하는 장학 제도가 있는데 그걸 우리 내부적으로는 FAD라고 그래요. Faith, Aim, Dream. 아하. 그래서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장학금이다. 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네. 그 장학금은 이제 어떤 애들이 받느냐면은 아주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국가, 네. 또 아주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나라들, 네. 저개발 국가 이제 이런 데서 현지 선교사님들이 추천을 하면 아하.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네. 이제 데려오는데 얘네들은 뭐 자기가 사는 그 본국에서조차 이제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뭐 비행기 값도 없죠. 그러니까 비행기 값도 대주고 또 와서 생활하는데 비용도 없어요. 생활비도 대주고 네. 또 뭐 당연히 학비나 기숙사비는 뭐 당연히 감면시키고 예. 때로는 용돈도 주고 와.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지금 5명은 이미 졸업을 했고 네. 현재 10명이 아. 예, 펜실베니아 캠퍼스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만만한 돈은 아닙니다. 네. 10명에게 그렇게 자금전이 나가려면 이것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뭐 일부 독지가들이 좀 도움을 네. 주시고 네. 또 제가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뭐 설교를 하거나 또 특강을 하나 그러면 또 조금씩 돈을 받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뭐 거기다가 다 이제 넣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버텼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아, 이게 혼자 이렇게 발로 뛰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하. 그래서 네. 이제 용기를 내서 무게가 더 커졌군요. 예, 용기를 네. 내서 이제 네. 이런 방송이나 이제 언론에 이러한 아이들을 좀 같이 키울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뭐 단 일부리라도 이제 보태면은 더 많은 그 어려운 나라 아이들 데려다가 그 나라 지도자로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네. 이제 그런 원대한 꿈, 네. 즉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들 그 뒤에 딸려올 그들의 미래 속의 어떤 모습들을 기대하시는 바가 그렇습니다.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네, 네. 목사님, 바로 그 부분은 네. 어떤 기대치를 갖고 계세요? 다음 세대들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키워놓으면은요, 일단 뭐 아까 FAD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운 나라에서 얘네들이 미국에 와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어떤 아이들은 이제 자기 나라의 그 가장 그 좋은 학교 대학으로 진학을 하기도 하고 네. 어떤 아이들은 여기 남아서 미국 대학교를 다니는데 이렇게 키워놓으면 아마 그 나라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뭐 일당 만이 될 수도 있고 100만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아니면 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고 또 여기 와서 신앙 훈련을 잘 받고 가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그 복음의 전사들이 될 걸로 보고요. 네. 또
그런 장학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학교에 온 아이들은 뭐 어느 직업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역할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참 목사님 지금 이제 이들이 이렇게 점점 성장해 나가고 목사님의 사역은 점점 더 넓어지고 필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혼자서 중국 뭐 또 다른 몽골 이런 곳을 지난 몇 개월 보니까 정신없이 오고 가셨던데 이 이야기를 좀 더 해주세요.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다니시면서 목사님 이야기를 하셔야 될까요? 네. 아마도 이제 제한된 그 재원에 꼭 그 필요한 학생들을 리크루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준비되고 그 우리가 키워놨을 때 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들을 잘 선발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도 가보고 아이들 인터뷰도 해보고 또 그 학생들을 추천하는 분들도 만나보고 또 현재 우리 재학생들이 네. 의무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려운 나라에 가서 반드시 봉사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 봉사활동을 어디 가서 하면 좋을런지 이런 것도 좀 미리 사전에 가서 점검해보고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꼭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다음 질문을 여쭙게 되는데 커리큘럼이 일반 대학, 일반 고등학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 고등학교는 이제 대개 국가 수준 혹은 또 교육청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표준 교육 과정을 짜줘요. 네. 그래서 그걸 일종의 이제 보통 교육이라고 하는데 보통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보통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학교는 뭐 당연히 그것도 기반이 되겠지만 과연 이 학생들이 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지구촌 어디든지 가가지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우선 언어적인 소통. 네. 그러니까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또 현대 사회의 어떤 매우 발달된 산업 사회에서 네. 어떤 그 이끌어가는 리딩 그룹이 되려면은 네. 학업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 학교는 이제 수월성 교육의 차원에서 어떤 학생들은 대학 수준 교육도 고등학교 때 배울 수 있고 네. 또 어떤 학생들은 자기 미래 직업과 연관해서 네. 특별한 과목을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자율성이 충분히 주어진 게 우리 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위한 꿈을 펼치시기 위해서 그들이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을 또 끌어모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자, 목사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군목생활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육적으로 발을 디디게 되셨어요? 네, 사실 이제 아버님이 뭐 훈장님이셨기 때문에 네. 약간의 그런 피가 이제 흐를 수도 있겠지만 네. 군목을 마치고 제가 봉천동에 작은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네. 봉천동 주변에 서울대학교도 있고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이런 좋은 학교들이 많지만은 당교 같죠? 네. 네. 그러나 이제 그 주변에 사는 봉천동 아이들의 학교는 아니에요. 아하. 이제 뭐 지금은 많이 이제 봉천동도 재개발이 되고 해서 좋은 지역이 됐지만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흔히 산동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무슨 꿈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교회 안에 아가페 스쿨이라고 사랑의 학교라는 네. 방과 학교 세우고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하면서 이 교육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좋은 도구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아마 구체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저 목사님께서 살아오신 어린 시절은 그렇게 유복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어떤 배경이었죠, 목사님? 사실 이제 뭐 강원도 두메산골에 아버님이 훈장님이시긴 했지만은 네. 이제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때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도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하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웠지 않았나. 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목사님 또 이제 군종으로도 네. 오래 계셨는데 아까 잠깐 미팔군에 네. 계실 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군종으로 계실 때 또 얘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사실 이제 저는 군목 생활을 한 11년 정도 하면서 오래 하셨네요. 네, 흔히 이제 소령 계급 달고 예편했는데 네. 그 중에 절반은 공수부대에 있었고 공수부대요. 네. 그좀 낙하산 타는 부대. 낙하산 타는 부대.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2년 반 정도는 저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 그 서울 용산에 있는 네. 미팔군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글로벌 교육에 관한 어떤 이런 약간의 그 느낌 뭐 이런 네. 걸 좀 그때 익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 하나도 허투루 쓰시는 분이 네, 없어요. 네. 정말 귀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목사님 이제 교사도 더 확충해야 되고 네. 또 우리 오지에서 혹은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친구들 학비가 만만치 않은데 한 아이가 2만 불 정도요. 네, 최소한 그렇게 써야 됩니다. 최소한. 네. 네네. 이걸 다 어떻게 마련하세요? 지금 어떻게 쫓아다니고 계십니까?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나름 이제 열심히 뛰었는데 네. 그런 교육을 원하는 아이들이 하도 많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미주에 있는 교계에서 또 기업을 하시는 분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특별히 교육에 뜻이 있는 분들이 좀 힘을 모아주면 네. 더 많은 아이들 데려다가 아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각별히 이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뜻 있는 일들을 많이 여러 군데서 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이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어쩌면 어려운 나라 아이들을 잘 키워놓으면 몇백 명의 선교사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꼭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목사님 이제 이야기도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해가야 되겠는데 지금 그 음성과 문경 캠퍼스 그리고 펜실베니아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목사님이 사방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셨던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포스팅을. 네. 몽골도 갔다 오셨다고 했고 이 일은 어떤 일이셨어요, 목사님?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또 학교에 네. 유스 포럼, 글로벌 유스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유스 포럼이요. 예. 네. 전 세계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아하. 당시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고 네. 논의하는 그런 큰 대회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는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생태계에 생태계. 대해서 이제 우리 현재 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있는지 이 생태계가 파괴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네. 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토론 대회를 펜실베니아 캠퍼스에서 하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가할 수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그런 일로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모으러 다닙니다. 이삭 죽기도 하고 계시고요. 네. 보통 귀하고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교사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조건까지 필요합니까? 나이가 제한이 있습니까? 남녀노소 뭐 있습니까? 아니면 랭귀지 배리어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나이 제한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요? 네. 단지 이제 아이들하고 호흡할 만한 건강은 있어야 되겠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이제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니까 예. 이제 영어로 티칭할 만한 영어 실력이 아하. 이제 수반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믿음이 없으면 네.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만족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네. 믿음이 있는 선생님이라야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미국에서 최소한 4년대 대학을 나오신 분이고 네. 또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있고 네. 또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목사님 그 또 홍보 동영상이 제가 준비된 게 있어서 하나 잠시 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일찍이 한국을 일컬어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예로부터 학문을 사랑하고 예의를 중시하며 행복과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들로 살아왔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는 존재해 왔습니다. 아쉽게도 21세기 지구촌이 안고 있는 청소년 문제와 교육 문제에서 대한민국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학교 폭력, 자살, 왕따, 가출, 혼전 동거, 낙태, 마약, 입시 지옥 등으로부터 초등학생들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없어 보이고 문제는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는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학교가 글로벌 선진학교 GBCS입니다. 2003년에 시작된 학교는 음성과 문경 그리고 펜실베니아에 설립되었으며 2017년부터 초등학생들을 위한 세종교육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대화된 캠퍼스, 교실, 실험실, 어학실, 실내 체육관, 채플, 세미나실, 카페, 식당, 체육관, 운동장, 생활관,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키우기에 적합한 최고의 교육시설 환경입니다. 영어 몰입 교육, 교과 집중 이수, 토론식 수업, 그룹 연구과제, 독서 인증제, 태권도 의무 승단, 국제자원 봉사, 1인 1학기, 클럽 활동 다양화, 고급 과목 선택 다양화, 제2외국어 의무 수강, 체육활동 강화, 영성품성 교육 강화, 스팀 융합 교육, 진로 기반 진학 지도, 스포츠 인재 양성 등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최적의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선진학교 태권도 교육은 자기 보호 능력, 이웃을 지켜줄 능력을 키우고 자신감을 갖게 하며 예의와 범절을 지켜주는 지구촌 유일의 태권도 교육 과정입니다. 전교생 모두의 2, 3단의 의무 승단은 국가 행사에 초청을 받을 만큼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합창과 예능 교육으로 정서지능을 향상시켜 자기절제와 공조공감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행복의 토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 합창단의 아름다운 선율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합니다. 2015년 미국 펜실베니아에 문을 연 캠퍼스는 130년의 역사를 지닌 명문 기숙학교의 명성을 이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23개국에서 온 탁월한 인재들과 함께 미국 교육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창의적 교육과 한국의 밀착식 교육의 만남을 통하여 지구촌 최고의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최고의 교사진과 학교 리더십은 최소의 비용으로 세계가 놀랄 만한 교육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거 출신들이 이끌어가는 야구, 농구, 축구팀은 순식간에 지역 리그를 제패하고 있으며 선수들을 명문대학 장학생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개교 이래 GBCS의 교육 성과는 지구촌 대륙마다 최고의 대학들에 합격하고 엄청난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평범한 학생들이 비범한 인재로 성장해가고 있음을 동문들을 통해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지구촌 최고 수준의 대학들에 학생들이 대거 진학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인 장학 지원책을 발굴하여 누구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과 아시아 평화를 지키는 인재를 육성하여 지구촌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재를 키우는 시대적 교육 사명을 다하기 위해 쓰러져가는 교육에 밝은 희망을 주고 더욱 정진하는 지구촌을 대표하는 희망의 학교가 될 것입니다.
GVCS 글로벌 선진학교.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릴 질문은요. 네. 한국이나 다른 외지에서만 학생들이 입학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미주나 혹은 펜실베니아 그 지역에서도 입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학교가 조금씩 이제 자리가 잡히고 명성이 나면서 네. 미국인 중에서 그 학교 근처에 사는 아이들도 오기 시작하고 그래요. 네네. 또 뭐 다른 나라에서 오는 건 당연하고요. 또 네.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한인 2세, 3세들도 이제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오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도 뭐 장학금 받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또 영어가 자기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열심히 해서 영어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온 1.5세 되는 우리 한인 자녀들이 만약에 우리 학교에 온다면은 훨씬 학습 성과가 뛰어나게 될 거고 그래요. 또 이 학생들에게는 뭐 장학금 받는 기회도 많잖아요. 대학 가면은.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재정 형편이 된다면은 또 이제 부모님들이 뭐 사업하랴 뭐 하랴 해서 학생들을 돌보기에 좀 마땅치 않다면은 우리 학교에 보내주시면은 이 아이들은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조금 돈을 쓰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면은 대학에 갈 때에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최고 대학에도 가지만 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예,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군요. 네. 또 저희들이 사실은 뭐 의료 분야나 항공 분야나 이런 특화된 쪽의 아이들을 좀 많이 보내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멋지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네, 네. 예,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미국에 이민 올 때만 해도 우리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온다고들 말씀하시지만 막상 와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해지니까 네. 아이들은 학교 공부 끝나고 책가방 내 동댕이 치고 바깥에 나갔는지 집안에 있는지 알지도 없고 부모님들은 본인들 바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3, 40년 전도 그랬고요. 네. 제가 보기엔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네. 자, 목사님 이런 부모님들께 그리고 또 신앙의 문제는 무조건 교회만 맡겨버리고 말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다분히 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수정해 나가야 될까요, 목사님? 사실 뭐 자녀들은 부모 밑에서 크는 게 제일 좋죠. 아멘. 그러나 네. 이제 생활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비전이 이제 확실해야 네, 되는데 네. 그걸 부모가 주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 오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네. 또 신앙 교육도 로컬에서 개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하는 것도 뭐 충분히 잘할 수 있지만은 네. 학교에 그런 또래끼리 모여서 학교가 이제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앙 지도를 또 잘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시간 관리를 충분히 하면서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학습 성과는 스스로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보다는 네. 제가 보기엔 뭐 최소 3배 이상 학습 성과는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미주에 있는 우리 2세, 3세, 1.5세들은 영어라는 게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반 위에서 하기 때문에 유학을 오는 애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로컬에서도 혹은 펜실베니아에서도 이 미주 네. 캘리에서도 그런 네. 학생들은 얼마든지 그럼요. 입학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민을 오셨거나 네. 또 이미 정착하신 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는다면은 사실 이제 뭐 재정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지만 목사님 자녀나 또 선교사님 자녀 또 재정이 너무 어려운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일정 수준 공부만 잘하면은 네. 저희들이 장학생으로 뽑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재정이 좀 되시는 분들은 뭐 비용을 내고 다닐 수가 있고 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또 어느 정도 학업 성취가 좋으면은 우리가 또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기도하고 학교에 대한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그래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양육하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마무리 지을 네. 때가 다 됐는데 목사님,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들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아마 굉장한 관건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막상 또 기숙사로 보내서 아이들을 완전히 떼어놓고 있지 않은 것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영상을 보니까 1인 1학기도 있고 태권도는 누구든지 다 네, 그렇습니다. 단을 따야 되고 그리고 외국어도 다 한 가지씩 공부해야 되고 또 외국에 해외 봉사 나가는 것도 꼭 다녀와야 되고 일반 집에서는 혹은 학교에서는 거진 그렇게까지 졸라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께 이 글로벌 선진학교가 왜 꼭 필요한지 그리고 꼭 글로벌 선진학교가 아니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시만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가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들 다루기 참 어렵잖아요. 또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하는 행동과 친구들끼리 있을 때 행동이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녀에 대한 어떤 인격적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은 자녀들이 온 마음을 열고 부모님과 관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 가진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잘 대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보딩 스쿨이 갖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보딩 스쿨 출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일찍부터 부모를 떨어진 어려움은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조정해 가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강화시키는데 보딩 스쿨이 갖는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좋은 사회성을 길러주는 계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앙 안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보딩 스쿨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또 미국에 존재하는 많은 보딩 스쿨이 있지만은 글로벌 선진 학교처럼 정말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잘 보듬을 수 있는 학교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 4년, 불과 4년밖에 안 된 학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눠주신 귀한 말씀 너무나 큰 도전이고 또 저에게도 또 어느 부분 교육에 대한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로 우리의 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계속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그들을 대해야 될지 그들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될지 귀한 도전을 나누었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의 선생님으로 혹은 학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미 전역에 보급된 IPTV 셋업박스를 통해서 그리고 OTT 스트리밍과 유튜브에서 CHTV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영성을 앞서가고 있어서 시대가 위험합니다. 즉 스크린이 스피릿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CHTV는 뉴 미디어로 한 걸음 먼저 나아가는 저희들 방송 미디어 사역입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HTV는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선교 파트너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